꽃다비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이걸 보십시오. 유칼립투스 재배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칼립투스.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품종도 되게 많아요. 네, 품종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유칼립투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야, 뒤로 가 좀. 이게 키가 커가지고 안 보여. 좀 뒤로 빠져. 얼마나 키웠어요? 이게 얼마나 키웠냐고요? 이게 작년 봄에 심었어요. 근데 많이 컸죠? 자, 여기는 16가지 품종이 있어요. 16가지. 네, 품종이라면은 16가지가 생긴 게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잎이 작은 거, 동그란 거 여러 가지 있고요. 제가 지금 비닐봉지를 줬는데 얘는 이렇게 잎마다 따셔도 돼요. 이렇게 따셔서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향을 충분히 맡고 그리고 봉투에다 담아가세요. 그리고 잎이 지금 다 다르니까 조금씩 다른 것들 맡아보시고 내게 맞는 향을 찾아서 넣으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실 거잖아요. 주물주물 하시면서 맡고 또 부모님께 선물하면 좋습니다. 유칼립투스는 호주에서 누가 먹는 식물이죠? 코알라가 먹는 거죠.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온이 아주 뭐 저온에 강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월동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15도까지는 그래도 견디는데 이게 월동을 노지에 심었을 때 그 온도가 한 마이너스 17도 된다 할 날씨가 한두 번 있어요. 꼭. 그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속 날씨가 추워도 계속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죽거든요. 바로 그 마이너스 17도 됐을 때 죽기 때문에 사실 노지에서 할 때는 얘를 밑에를 잘라버리고 위에 지상부를 거의 잘라내서 이렇게 덮어놓고 월동을 시키긴 해요. 그래서 지하부만 데리고 월동을 해서 봄 되면 이제 열어주면서 새싹이 움트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월동을 시키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 안에 실내에서는 여기서 키울 때는 온도를 그러니까 뭐 다른 화훼 재배보다 난방 온도를 높이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랬죠. 얘 영하 15도까지는 거의 다 괜찮다고. 영하 10도까지는 괜찮으니까 한 영하로만 안 떨어지게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난방비도 거의 안 들어가죠. 여기는 난방할 필요 없네요. 여기는 난방을 해요. 그래도. 아, 그래요? 이게 3중을 해도 처음에 3중을 한 이유가 3중을 해서 그냥 한번 월동을 시킨 건데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저기 가장자리에 줄 하나씩 인거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난방을 전기로 해서 이렇게 딱 2개 이렇게 가는데 거의 안 돌아가고 온도는 굉장히 뭐 0도 뭐 이렇게 맞추니까 난방비 거의 안 들어가죠. 난방병이 안 들어가고. 네. 안 들어가요? 자, 여기는 그럼 묘종을 어떻게 묘종을 사당한 거예요? 네, 묘목을. 네, 묘목은 한 이 정도 크기, 1m 되는 크기를 사다가 심었어요. 품종을 다양하게 해서 심어서 그렇게 한 다음에 키웠는데 굉장히 빨리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밑으로 해서 그냥 점적으로 해서 손이 안 닿게 관수가 돼요. 그리고 관수가 되면서 여기에 그 시비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퇴비도 같이 주고 뭐 이렇게 양액이나 다름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크는 편이에요. 시비 같은 경우 뭘 좀 줬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는 뭘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시비 같은 거 좀 하면 어떻던가요? 시비를 하면은 영양제를 조금 타서 주면 영양제? 네, 영양제를 그냥 물 줄 때 같이 해서 그냥 그대로 관수를 하면은 훨씬 더 잘 크고 네, 이 안에서 지금 제한되어 있는 높이라서 얘도 이제 몸도 커지고 잎도 더 초록초록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한 번씩 벌레도 좀 달라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병해충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죠, 이게? 많지 않아요. 유칼립투스가 좋은 점이 병해충 뭐 특별히 약을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칼립투스가 지금 농가들한테 유칼립투스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은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열매가 달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헐. 그런데 무엇이 가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판매도 그렇고 여기서 여러 가지 또 부가가치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칼립투스 어떤 걸로 지금 많이 활용되나요? 유칼립투스는 여기에서 다른 화훼 작목을 재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노동력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고 제가 알아서 끄는 거고, 그리고 수업 때마다 있는 것들은 지금 리스 수업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잘라서 그냥 사용 안 하고 아까 보존용에 초록색에다가 올려가지고 초록 상태를 조금 유지한 상태로 나중에 갈변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리스 수업을 하고, 꽃바구니, 꽃다발 다 수업이 가능하고요. 이게 포프리 수업으로도 워낙 좋고, 그리고 유칼립투스를 활용해가지고 에센스 오일 추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센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양은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전지를 했을 경우에나 또 위에 여기 하우스가 낮다 보니까 위에를 잘라주고 몸통이 커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잘라주는 것들은 에센스 오일기에 다 들어가서 현재 곧 올 거거든요, 추출기가. 지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수업 때도 잘라서 좀 단시간에 1시간 이내로 추출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면 잘라서 갖다 넣고 보는 과정까지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가 1년 만에 이 정도에서 네. 인도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대도 이제 내년에 좀 점점 굵어지겠네요. 그렇죠. 옆으로 퍼지겠네요. 네, 그렇죠. 해보니까 제식거리는 얼마 정도 하면 좋을 것인지. 제식거리는 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에서 좀 죽었어요. 죽어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게 옆에 나무들이 클 공간이 더 맞아요. 생기기 때문에 처음 심을 때는 이 정도, 이게 지금 한 1.5m? 1m, 그쵸. 1.5m 정도. 음. 예, 이 정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m 되겠네. 한 2m. 2m 정도. 이 야, 거리. 정도. 응? 응. 이 정도 심으면 뭐 중간에 여기도 같이 심었던 자리인데 여기가 좀 죽었어요. 죽으면 또 죽은 대로 그냥 옆에서 또 이렇게 유인하면 되니까. 네. 아니면 이제 너무나 이제 좁아진다 하면은 좀 간벌해도 되고 하니까 처음에 심을 때는 그거 감안해서 유칼립투스가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조금 쉬운 작목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죽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잘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뭘 해도 잘 사는데 1년 좀 그 사이에서 많이 죽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하게 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물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햇빛을 많이 들게 하는 구조가 있다든지 어떤 구조가 좀 있는 건가요? 얘는 물을 많이 주니까 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정말 물 한 번도 안 주고도 살았더라고요. 오히려 여름에 다습한 환경으로 조금 안 좋을까 싶어서 물을 한번 안 줬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도 안 주기도 했어요. 그걸 버텨내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에 괜히 또 생각해서 맞아요. 자주 주다가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물 많이 줬거든요. 아. 여름에 이제 마를까 봐서. 근데 네.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는데 오히려 또 나무는 또 견딜 만한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예 물을 안 줬어요. 이게 공기 정화식물이죠, 이게. 얘가 이제 공기 정화도 되고 일단은 왔을 때 마음을 그냥 열게 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향기로 치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향기라는 게 코에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뇌를 자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을 자극하면서 몸의 기능들이 다 회복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 머리맡에 이 향기를 놓고 주무시면 너무 좋습니다. 16개 이렇게 품종을 재배해 보셨는데, 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어떤 품종들인지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심으면 괜찮겠다는 품종이 있다면. 프리저브들을 할 목적이라고 하면은 프리저브들은 잎이 좀 단단한 게 좋거든요. 그래야 말랐어도 그 상태를 유지를 하니까 지금 약간 저쪽에 있는 친구 삐죽삐죽한 잎 있죠? 저 끝에 네. 시네리아 같은데요. 시네리예요? 네, 그 품종 같은 얘도 경우에 좀 독특하죠. 네, 독특하네요. 동그랗지가 않아서. 예, 만져봐도 굉장히 뻣뻣하죠. 네, 그런 애들은 꽃다발 할 때, 미니 꽃다발 할 때 진짜 제가 많이 써요. 그리고 뭔가 작품을 할 때, 초록색 물을 한번 딱 올려놓고 사용을 하면은, 와, 이쁘겠다. 네, 굉장히 예뻐요. 대나무 뭐 그런 형태인데. 네. 좋다. 이게 굉장히, 그리고 그냥만 놔도 예쁘고요. 뭐, 만약에 이렇게 떴다 하면은, 유칼립투스 활용할 때 모양을 여러 가지를 함께 섞어갖고 사용하면 또 예뻐요.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시네리아. 시네리아. 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거 꽃꽂이나 뭐 꽃다발은 이 동글동글한 걸 많이 사용해요. 동글동글한 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얘는 잎이 약간 동글동글한 게 그 끝이 이렇게 모아졌고 보통 많이 쓰는 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또 꽃다발 만들 때 하나씩 넣거나 꽃바구니 체험할 때는 거의 반드시 또 많이 들어가죠. 향기도 좋아서 자를 때마다 향기가 나니까 꽃 수업을 할 때 유칼립투스를 놓으면은 그냥 그 방이 그냥 가득해요. 향으로, 유칼립투스 향으로. 실제로 이렇게 잘라주면 얘를 잘랐어요. 네. 근데 금방 또 자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순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체험객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데 다 따거든요. 이렇게 네, 또. 맞아요. 예. 이 따면은, 아이고. 나중에 보면은 뭐 하나도 없어, 잎이. 근데 여기에서 또 나와요. 아, 순이. 쎄가시. 그래서 제가 염려를 안고 그냥 무조건 따라고 합니다. 네. 따서 갖고 가서 부모님께 드리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제 향이 그 어린 친구들은 콜라 향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 향을 또 좋아해요. 콜라요? 그건 제가 뭐 콜라 향이라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콜라 향이 난다 해서 콜라 향이라고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신 분들은 또 오렌지 향이 난다고 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향을 알고 있는 향을 대더라고요. 네. 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한약향이 나는 것도 있고요. 제리 위에는 좀 많이 못 자라겠네, 그러면. 네. 마르니까. 네, 이해는 못 자라고. 마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위에를 자를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 목지라 돼가지고 얘가 더 등치가 커질 것이고 그래서 그냥 옆으로. 네, 이제 옆으로 그냥 하면서 전지를 해준다 하는 의미로 해서 그래서 에센스 오일 추출기에 딱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또 안심이 되죠. 그렇죠. 또 저도. 네. 얘만한 거 키운 거죠, 처음에는? 네, 그렇죠. 네. 얘만한 거? 네, 맞아요. 얘만한 게 지금 1년 만에 이만큼 커진 거야? 그리고 이게 굉장히 꽃이 차잘차잘해가지고 이게 무슨 품종인가? 문나군이네요. 문나군. 이게 문나군인데 굉장히 자잘자잘하죠. 어제 아주머니들 왔다 갔거든요. 생활개선에 여기 옹기종기 모여갖고 앉아가지고 이게 좋은가 봐요. 옹기종기 앉아갖고 이 조그마한 걸 하나씩 따갖고 향기 맡았다가 놓고 그랬어요. 네. 이게 큰 애들의 매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작은 거에 매력이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것을 살려면 어디서 사야 돼요? 얘는 완죽은 소양에 있는 유칼립투스 묘목 하는 데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네. 한 주에 얼마씩? 한 주에 이렇게 좀 큰 것은 한 이 정도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크면 얼마예요? 얘 정도 되면 5만원? 그러니까 그쵸, 이 정도 하면 5,000원 정도 5만원. 쌓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가격은 뭐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키우기 나름이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 납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 제가 납품을 하고 지금 유칼립투스가 지금 한동안 없었어요. 이게 절화를 사서 절화라는 게 꽃을 잘라서 내는 거. 네네.
그렇죠. 근데 절하로 유칼립투스가 안 나와서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저한테 노래 엄청 했어요. 수요가 엄청 많아서. 얘는 제가 지금 애낀이라고 못 준다고 해서 조금 주다가 지금 하고 한 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다음 주에 한 120명, 200 몇 명 있거든요. 이 리스 수업이. 근데 얘를 다 지금 잘라갖고 물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제 또 자르는데도 도대체 뭐 어떤 거 잘라야 될까 하면서 제가 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체험이나 오신 분이 15,000명이거든. 15,000명 중에서 1,000명이 이걸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리스트가 필요하겠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리스를 만들어 스판이 더 잘 돈이 더 많이 남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를 화해를 다른 것을 재배했을 때보다 나의 노동력은 안 들어가면서 훨씬 많은 소득을 얻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 활용이 엄청 많아가지고 약간 활용이 걱정인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부족해. 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객이 그리고- 그만큼 많이 오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코알라 먹이라고 했잖아요. 코알라가 돼서 또 이걸 따셔서 가져갈 수 있는 서비스를 내가 주잖아요. 거기에 또 만족감이 커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이야기 끝났으면은 또 이렇게 따시는 거 제가 시간 드릴 거거든요. 네. 이렇게 따시면 또 거기에 또 서비스죠, 저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붙여놔야 돼, 얘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유칼립투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 한번 따보자. 아, 여기 봐봐요. 네. 다. 키가 큰 사람은 좀 높은 것 좀 따요. 이런 데서 다 나와요. 상대방 네. 많이 자, 오늘 고맙습니다. 자.